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체계 대표 공인중개사 황 대표 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어떤 지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지. 네, 얼마 전에 개정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네네. 네, 이번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이고요. 네, 임대차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이니까요. 다음 컨텐츠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네.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내용. 네, 설명드리기 앞서 출처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 그리고 네이버 클로버 더빙과 함께했습니다. 7월 31일 국토부하고 법무부 합동 배포한 배포 자료 중에 임대차 3법 Q&A를 기반으로 했으며 8월 2일 날 국토부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 내용입니다. 네. 함께 보시죠.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대화 내용처럼 저희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지켜보시죠. 묵시적갱신이네요. 네. 2016년 10월 20일 특근배물 복덕방님이 임대인 20인, 임차인 96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사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계약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계약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보증금 2억 5천만 원. 계약 기간 2017년 1월 20일에서 2019년 1월 20으로 하는 전세 계약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계약 내용 설명 주셨고요. 2016년 네. 10월 20일 임대차 계약 체결. 2018년 12월 20일 경과. 묵시적 갱신. 2020년 10월 15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갑작스럽게 임대인님께서 문자를 하셨습니다. 네, 두렵죠.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무슨 일로 문자를?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계약이 거진 다 되어 가는데 집을 좀 빼주셨으면 해서요. 크크. 갱신을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집을 빼주셔야 되시겠네요. 오늘 중 부동산에서 집 보러 갈 겁니다. 세 글자로 방 빼라. 네, 당황스럽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거절 통지를 하셨고요. 갑자기 좀 당황스럽네요. 일단 제가 좀 알아봐야겠네요. 2020년 10월 20일 제가 알아보니까 뭔가 잘못 알고 계신가 봐요. 다시 좀 알아보시고요. 저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이번에 행사하겠습니다. 네, 2020년 10월 20일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님께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한 번 이상 갱신한 임차인이 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냐, 말아야 아니냐. 할 것이냐. 네. 네, 그 내용인데 한번 법문 한번 볼까요? 네. 법문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이렇다 저렇다 나와 있지 않지만, 네, 네. 다만 국토부의 유권 해석 한번 보시죠. 네. 국토부의 유권 해석으로는 이렇게 묵시적 갱신도 예.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행사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 그러니까 오직 어떤 경우라고 한정하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로 네, 딱 요때만 계약갱신 요구권 쓴 걸로 보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무관하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집주인이 그 전세자금 대출 연장 동의를 안 해줘서 네.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 최근에 이슈가 좀 됐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주에 준비해왔습니다. 네, 보조자료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질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질권은 기본적으로 이 질권 설정을 가장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전당포입니다. 네. 돈을 빌려주면서 물건의 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이렇게 보증금을 주면서 주택을 인도받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보증금을 주는 동시에 바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게 돼요. 네.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당포, 즉 은행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고 보통은 이렇게 복사된 계약서 갖고 오잖아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럼 질권을 설정해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이 전당포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채무자 임대인한테 야 채권 여기 있다. 내가 갖고 있어. 라고 통지만 해주면 네. 대항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동안 은행은 관습처럼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왔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 관습처럼 받아오던 동의 받지 마. 너네 법에 근거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받지 말라고 강제 지침을 내린 상황입니다. 아, 네, 한칸 돌아가셔서 법조문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지명 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 요건은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누구한테? 채무자한테요. 임대인한테.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거나. 그러니까 승낙은 굳이 필요 없이 통지만 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문에서.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또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네, 그리고가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응당 통지로서도 가능했던 법적 절차였지만 은행의 기존의 관습상 은행에서 네. 관습적으로 계속 승낙서를 받아와야 됐기 때문에 네네. 그냥 승낙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들 공인중개사님들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네. 7월 31일 발표 당시에 네. 이 시행 당시에 현업에서 일하고 있던 은행 네. 직원들이 네. 뭐라고 안내를 하냐면 주인 동의 없이는 연장 연장이 못한다. 안 된다고 안내를 실제로 해줬었어요. 네, 그들이.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시장에 많은 혼란이 있었죠.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런 은행들도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관습적인 그런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네. 이런 혼란은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소거되지 없어진다.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통해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타임라인 정리 한번 해주시죠. 계약이 개시가 돼서 2018년 12월 20일 날 묵시적 갱신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묵시적 갱신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요거 다시 연장이 되겠죠. 네. 임대인의 거절 통지를 했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번 사례 좋은 정리하도록 정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사례는 묵시적 갱신까지는 동일한 내용이죠.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상태에서 시간을 좀 돌려서 네 여기까지 돌아간 상태입니다. 2020년 안녕하세요. 12월 15일 임대인님. 전세 계약 갱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그렇지 않아도 바뀐 법 때문에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계약 갱신하실 생각이시죠? 같은 조건으로 해주시면 갱신할 생각입니다. 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요청하셨네요. 네, 주변 시세도 많이 올랐는데 보증금 1,250만 원 등액 해주셔야죠. 네,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그럼 보증금 2억 6,250만 원에 기간은 21년 1월 20일에서 23년 1월 20일로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셨네요. 2020년 12월 15일 명시적 갱신 서로 구두상으로 명시적 갱신을 하셨으니까 명시적 갱신이 맞습니다. 네, 임대인은 저 생각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2022년 해석하자면 11월 그렇죠. 15일 계속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무슨 일로 문자를?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계약이 거진 다 되어가는데 집을 좀 빼주셨으면 해서요. 크크. 갱신을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집을 빼주셔야 되시겠네요. 오늘 중 부동산에서 집 보러 갈 겁니다. 기존 1-1 케이스하고는 다르게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계약 아니죠. 갱신이 묵시적 갱신 한번 한 상태에서 네. 그 이후에 명시적 갱신이 한 번 더 된 다시 거죠. 한 번 된 거죠. 예. 네네네. 근데 이 뒤에 왠지 네. 뭔가 오마주 저 뒤에 뭔가 당당한 대사가 나올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지켜보시죠. 2022년 11월 15일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뭔가 잘못 알고 계신가 봐요. 다시 좀 알아보시고요. 저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이번에 행사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이번에 행사하겠습니다. 네. 2022년 11월 행사하겠습니다. 15일 계약 갱신 요구권. 네. 최초의 묵시적 갱신 그리고 그 이후에 명시적 갱신 상호 협의하에 조건을 변경해서 인상액을 요청을 하셨죠. 네네네. 임차인께서 수긍을 하셨고 네.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갱신을 하셨는데 그 이후 계약에서는 이제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임대인께서 하셨고 네. 그 내용에 임차인께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이번에 행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지켜보시죠. 네, 이번 경우에서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걸로 봐야 되는 그런 경우 아닌가요? 저희 3번 스샷 임대인분은 보시면 바뀐 법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네. 보증금 이게 5%입니다. 네. 증액 제한까지 맞춰서 임대인 생각은 뭐냐면 나는 계약갱신 요구권 이번에 계약갱신 보장해주는 거야 사용하는 거야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임차인은 그냥 나는 그런 생각 없는데 라고 하고 행동하고 그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시적 갱신인데. 네. 네. 그렇다면 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거 이거 아니면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네. 네. 그래서 이 갱신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네. 계약갱신 요구권이 아닌 명시적 갱신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 네. 보시죠. 제가 그래서 갱신의 종류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네. 전혀 갖고 왔어요. 갱신 정리. 네. 자, 묵시적 갱신은 많이들 알고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계약서 쓰면 명시적 갱신이고 네. 계약서 안 쓰면 묵시적 갱신이다.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묵시적 갱신은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임대인이 6주 기간에 갱신 거절 기간에 거절 통지를 안 했고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갱신 거절 기간에 통지를 안 한 거예요. 서로 아무 말 네. 없었던 거죠. 네, 그냥 진짜 아무 말이 없어야 돼. 네. 이 경우에만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 그렇죠. 보통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는 구두로 갱신하시죠 전화로 또는 이메일로 문자로 그렇죠. 하는 거 다 명시적 갱신.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네. 그게 묵시적 갱신이 아니죠. 네. 명시적으로 갱신이 된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 말이 없어야지만 묵시적이고 무슨 말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명시적 갱신인 거다. 그렇죠. 구두로, 전화로, 네. 문자나 이메일, 네. 그리고 서면 등으로. 다만 서면이 나중에 입증 책임이 제일 확실하기 때문에 서면 네. 갱신을 제일 추천드리죠. 추천드리는 것 뿐이지 네네. 구두로 해도 계약은 계약이라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명시적 갱신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은 유권 해석에 따라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예, 명확한 표시, 행사에 명시적 표시가 있어야 돼요. 명시적인 나 표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거예요라는 명시적 네.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표시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임차인 안 하고 있잖아요.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말이 전혀 전혀 없네요. 없죠. 네. 그냥 지레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인이. 네네. 그럼 이때 임대인이 확실하게 하려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하실 거죠? 라고 물어보고 네라는 대답이 있었다면 네. 아마 이때 사용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 경우는 네. 명시적 갱신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봐야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뀐 임대차 입법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네. 황 대표님 그렇다면 이 임대차 입법이 이번에 시행이 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무엇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임차인이라면 갱신하려는 그런 의사 표시를 먼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갱신하는 의사표시를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고, 아, 네. 임대인이 갱신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을 때 그때 명시적인 갱신이 되는 거고, 네. 계약갱신이 거절이 됐거나 아니면 갱신 조건을 뭐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뭐 불가하다라는 어떤 그런 사유가 있을 때 그때 요구권을 행사하면 되니까. 네, 임대인이 임차인은- 갱신 거절 통지를 했을 때 그때서야 그렇죠. 비로소 사용해도 된다.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왜 아껴놔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마지막 골든 히든 카드인데.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임대인이라면 어떤 걸 조금 조심해야 될까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네. 그런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의사표시를 받아오는 게 좋겠다. 그렇죠. 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겠죠. 문자라든지 SNS, 그렇겠네요. 음성 녹음, 뭐 그리고 가장 명확한 거는 계약서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로 인한 어떤 갱신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명확할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타임라인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네. 최초 계약 후 2018년 12월 20일 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상호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계약이 연장이 되고 2020년 12월 15일 날 명시적으로 갱신을 하시죠. 그래서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및 명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할 수 있다. 네. 어쨌든 명시적이 몇 번 있고 앞에 묵시적이 몇 번 있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한 번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임대인의 거절을 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주의사항처럼 먼저 네. 거절 통지를 하시면 네. 그때 네. 한 번 행사하면 되겠다. 그렇죠. 네, 좋은 정리 감사드립니다. 다음 케이스 한번 살펴보시죠. 2022년 11월 21일 제가 알아보니까 뭔가 잘못 알고 계신가 봐요. 다시 좀 알아보시고요. 저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이번에 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네. 좀 다른 것 같죠? 네, 아까랑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날짜만 다른 것 같은데요. 2022년 11월 21일 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임차인께서 말씀하셨네요. 아까랑 하루 정도 다르네요. 네. 한 6일 정도 다르네요. 뭔가 좀 네. 불길한데요. 네, 이 2022년 작은 11월 21일 계약갱신 요구권 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시는데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효과로 나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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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한번 볼까요? 예. 이번에 개정된 주임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을 보면요. 네.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네. 주임법 6조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이랑 같습니다. 네. 6조를 보시면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렇죠. 1개월. 임대인은 6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그냥 1개월 1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를 해야 되죠. 네네. 이 기간과 같다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 행사 기간은.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그런데 이 6조가 네. 2020년 6월 9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클릭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바뀐 거 보셨나요? 네. 지금 제가 네모 쳐놓은 거 네. 1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바뀌었죠. 1에서 2개월로 다시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1에서 법조문도 동일한데 네. 그 1이라는 숫자가 2라는 숫자로 바뀌었네요. 네, 조금만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시행일이 네. 이때부터 아. 요 시행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이후에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 네. 자 지금 갱신하려는 요 계약 네. 갱신하려는 이 계약갱신 요건 쓰는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을 갱신하려는 거죠? 바로 최초에 요 중간에 명시적 갱신 네. 그 계약일이죠. 네, 요 계약을 갱신하기 위한 갱신 요구권인데 그렇죠. 요 계약이 체결일이 2020년 12월 15일. 15일이죠. 그렇다면 시행일보다 이후에
이 시행일보다 5일 후 5일 후에 명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네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선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전 2개월 전에 행사를 선고를 해야 했어야 되는구나. 한다. 따라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네. 행사를 못 하세요. 아, 그러니까 네. 여기서 보면 명시적 갱신은 바로 이 갱신 시점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럼 묵시적 갱신은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 경과는 이 날짜냐? 이 날짜 아니고요. 네. 묵시적 갱신은 바로 요 날짜입니다. 그렇죠. 시작한 날짜. 계약이 네. 갱신된 그 날짜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네. 하루 차이로 행사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네. 홍 대표님 타임라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계약 이후에 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죠. 네. 기존 묵시적 갱신 및 한번 명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네. 2020년 12월 15일입니다. 네. 네, 서로 상호 협의하에 네. 인상을 했고 계약 네. 갱신을 명시적으로 하셨죠. 네. 하지만 이 계약이 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네. 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2020년 12월 15일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그렇지만 네, 네. 2020년 12월 15일 날 네. 갱신된 계약의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이기 때문에 2개월 전. 네. 그러니까 2개월에서 하루 지났죠.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네. 원래는 쓸 수 있었지만 네. 행사 기간이 지나서 쓰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명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 네.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올해 말 갱신 계약이라든지 네. 신규 계약이 이루어진 그 계약 내용은 네. 지금 이 컨텐츠를 보시는 공인중개사님도 계실 것 같은데 임대인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그 네. 기업 공인중개사님들도 잘 체크하셔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에 뭐 문제가 없으리라 사전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요 포인트 내용으로는요. 묵시적 갱신 또는 명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요구권으로서 행사가 아니다 네. 라는 게 주요 키포인트였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은 갱신 거절 통지 기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네. 임차인께서는 1개월 전, 네. 임대인께서는 6에서 1개월 전. 네.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체결된 계약 내용으로는 갱신된 계약 2개월 전으로 네.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책 제대로 체크됐나요? 네. 더 나은 네. 부동산 책 되도록 하겠고요. 표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